수세기 동안 물리학자들은 단 하나의 우아한 이론을 추구해 왔습니다. 단 하나의 법칙으로 우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말입니다. 대통일 이론으로 알려진 이 꿈은 자연의 기본적인 힘들을 하나로 엮고자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통일장 이론을 완성하고자 했지만 결국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라는 실들이 서로 얽혀 우주의 통일된 그림을 만드는 테피스트리를 상상해 보세요. 대통일 이론을 향한 탐구는 우주가 근본적으로 단순하고 조화롭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근본적인 힘들을 하나로 묶어 우주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겉보기에 서로 다른 우주의 현상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기본 원리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탐구는 수많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고온 실험을 통해 4대 힘을 하나로 묶으려고 시도했지만 중력만은 묶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중력만은 같이 묶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중력이 물리법칙을 실행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원자 세계에 대한 최고의 설명인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은 전자기력, 양력, 강력을 성공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힘들은 입자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며 원자와 분자의 행동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행성을 궤도에 유지하고 우주의 거대 구조를 결정하는 힘인 중력은 표준 모형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문제는 중력의 본질 자체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한의 중력장 때문에 질량이 있는 모든 것들은 중력의 통제를 받습니다. 중력은 은하를 조각하고 우주의 팽창을 지시하며 심지어 시간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력이 우주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면 시공간과 세상의 연결성도 사라지고 시간은 정지하고 물리법칙도 더 이상 힘을 못 쓸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을 표준 4대 힘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른 힘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은 중력에 적용할 경우 무너집니다. 이러한 붕괴는 물리학자들이 중력을 가장 약한 힘이라고 오해해서입니다. 중력이 다른 힘들과 차별화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다른 힘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전자기력은 전하를 띤 입자의 상호작용을 지배합니다.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전하끼리는 끌어당기는 현상을 설명하는 힘입니다. 양력은 방사성 붕괴에 관여하는 반면 강력은 양성자와 중성자 내에서 쿼크를 결합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력은 질량과 에너지에 작용하는 인력입니다. 질량이나 에너지를 가진 모든 물체는 질량이나 에너지를 가진 다른 모든 물체에 중력을 작용합니다. 이 힘은 전하 또는 기타 속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물질과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힘입니다. 더욱이 다른 힘들은 인력이나 청력이 될 수 있는 반면 중력은 항상 인력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행동의 차이는 중력을 다른 힘들과 통합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는 중력이 근본적으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신의 통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김치찌개와 된장찌개처럼 둘 다 찌개이지만 맛과 재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4부 우주라는 무대 연출가 중력. 우주를 기본적인 힘들이 배우로 등장하는 거대한 우주 무대로 상상해 보세요. 전자기력, 양력, 강력은 미시적 규모에서 입자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며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배우들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무대 자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은 이 우주 연극의 연출가입니다. 마치 봉준호 감독처럼 중력은 은하와 은하단을 조각하며 물질의 거시적 분포를 결정합니다. 별 주위의 행성 궤도와 은하 내의 별의 움직임을 지시합니다. 중력이 없다면 우주는 우리가 관찰하는 구조가 없는 형태 없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중력의 영향력은 시공간 자체의 구조까지 확장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전통적인 의미의 힘이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의 존재로 인한 시공간의 곡률입니다. 이 곡률은 시공간을 통해 움직이는 물체의 경로에 영향을 미쳐 곡선 궤적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5부 자유낙하 중력의 독립성에 대한 증거. 중력의 독립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상 중 하나는 자유낙하입니다.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중력으로 인해 지구를 향해 가속됩니다. 그러나 물체 자체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직관에 반하는 개념은 피사의 사탑에서 질량이 다른 물체를 떨어뜨렸다고 전해지는 갈릴러 갈릴레이에 의해 유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믿음과는 달리 갈릴러는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같은 속도로 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윷놀이에서 모가 나오든 도가 나오든 똑같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관찰은 중력의 중요한 측면, 즉 가속도와의 동등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 곡률의 표현입니다.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단순히 물체가 거대한 물체를 향해 가속되도록 지시하는 시공간의 자연스러운 곡률을 따르는 것입니다. 6부 시공간의 구조에 대한 중력의 영향.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시공간의 구조와 연결함으로써 중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원거리에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의 존재로 인한 시공간 곡률의 결과입니다. 트램펄린 위에 볼링공을 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볼링공은 트램펄린 표면에 움푹 들어간 곳을 만들어 근처의 물체가 그쪽으로 굴러가도록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질량이 큰 물체는 시공간의 구조를 왜곡하여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경로를 변경합니다. 마치 씨름판에서 장사가 서 있는 주변으로 모래가 움푹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공간의 왜곡은 물체의 궤적뿐만 아니라 시간 자체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력장이 강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데 이를 중력시간 팽창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중력은 물리법칙의 도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